네, 금요일 첫 코너 주간 똑똑똑입니다. 지금 문 두드리는 소리 들으셨죠? 네, 마음의 문부터 여시라는 뜻입니다. 자, 기성세대 담론을 넘어서 청년 여성들의 시각으로 다양한 주제를 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두 분 모셨습니다. 개간 홀로의 이진송 편집장,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청소년 페미니스트 네트워크 위티의 양지혜 활동가,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 주제에 앞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트랜스젠더의 생존권이라는 주제로 잡아봤는데, 지금 인정을 넘어 생존, 이건 더 절박한 거죠, 사실은? 인정하는 게 아니라 생존권. 네. 예. 이걸 논해야 되는 상황이라 사실은 조금 씁쓸한 그런 상황이긴 한데요. 어쨌든 이 변희수 전 하사를 비롯해서 사회적으로 이름이 알려진 트랜스젠더들의 사망이 최근에 좀 있어서 이딴 비보에 어떤 마음들이 먼저 드셨는지 그냥 솔직한 개인적인 소회라 그럴까요? 예. 이진성 편집장 어떠셨어요? 이제 사실 한 달 사이에 이제 이윤용 작가도 그렇죠. 있고, 이윤용 작가님, 이제 김기용 키어 활동가, 변희수 전 하사의 보고가 있었는데, 이분들 이제 모두 트랜스젠더로 정체화한 분들이고, 나서서 이제 얼굴과 이름을 드러내고 활동했던 분들이라서, 네. 이렇게 치열하게 자신답게 살고자 편견에 이제 저항했고, 그래서 사실 누구보다 생애 의지가 뜨거운 분들인데, 이제 이런 분들을 잃었다는 점에서 저는 좀 이게 좀 사회적인 책임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많이 했고, 그래서 굉장히 마음이 무겁고 또 사실 무력감이 많이 들었습니다. 네, 이분들은 살아내려는 의지가 강했던 분들인데 이런 결과가 사회적인 책임이라고 볼 수 없다. 지금 그렇게 얘기해 주셨고요. 양지혜 활동가께서는. 네, 저도 이 사건에 대해서 뭔가 쉽게 말을 얹기 어려워서 많은 분들의 추모의 글을 읽고 이 비보를 그냥 받아들이는 시간들을 주로 보냈었는데요. 네. 이것이 예외적인 죽음이 아니라 사실 이미 사회 도처에 있었던 죽음이라는 게 더 마음이 아픈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단체에서 활동했던 청소년 활동가 중에서도 좀 청소년 트랜스젠더로서의 어려움을 경험하며 세상에 등진 분이 계셨었는데 그때 저희가 그를 추모하면서 했었던 말은 사실 우리가 살고 싶은 세상이 서로와 연결되어 있었고 당신의 죽음이 당신의 생이 실패한 결과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라는 말이었고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만들어갈 세상에 당신이 분명히 있다라는 메시지를 좀 당시에 남겼었는데 좀 이번에 이러한 부고를 마주하면서도 결국에는 남아있는 이들이 이 애도 이후에 변화를 만들어 나가는 과정들을 함께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더 많이 했던 시간들이었던 그러네요. 것 같습니다. 네, 이 죽음으로 간다는 건 어떻게 보면 자신의 생을 무력하게 지금 이 문제로부터 어떻게 극복할 수 없다라는 생각, 앞서 얘기해 주신 실패한 결과라고 생각. 그럼 너무 가슴이 아프네요. 그죠? 자, 어쨌든 우리가 이런 사회의 어떤 차별적인 시선, 바뀌지 않는 제도 앞에서 이렇게 생존조차 위협받는 수많은 사람들의 지금 이야기를 해보게 되는데 직간접적으로 보고 들은 그런 차별의 사례 또 어떤 편견과 차별을 직접 너무 심하다고 느끼신 경우 이런 얘기를 좀 솔직하게 좀 해볼까요? 그러면 이거는 뭐 사례를 들어야 좀 더 다른 분들도 입장이 다른 사람들의 이해가 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요. 누가 먼저 얘기해 주시겠어요? 네, 제가 먼저 할까요? 네, 양재 활동가께서. 예. 네, 사실 생존을 위협받는다는 게 되게 심각한 몇몇 개의 사건들 뭐 이런 것들로 많이 인식되지만 사실은 일상의 전 영역에서 이루어지는 혐오와 차별이 서서히 사람을 죽인다고 생각하거든요. 뭐 이를테면 성별 정정 조치와 같이 어떤 성소수자에게 꼭 필요한 조치에 있어서 의료보험이 적용되지 않아서 이 시술 비용이 너무 턱없이 높다거나 혹은 뭐 절차 자체가 복잡하고 자신을 타인에게 증명시킬 것을 요구받는다거나 이런 부분들도 그럴 것이고 아니면 우리가 일상적으로 들고 다니는 신분증 같은 것들도 있잖아요. 근데 트랜스젠더 당사자의 경우 신분증상에 지정되어 있는 성별과 자신이 표현하고 있는 성별이 다르다 보니 뭐 신분증 제시가 필요한 일들이 좀 어렵게 느껴지기도 하신다고 해요. 그래서 국가인권위원회에서 한 2020년 트랜스젠더 혐오차별 실태조사 결과 2020년 총선에서 이 성별 불일치, 신분증상의 성별 불일치 때문에 투표하지 않은 트랜스젠더 당사자가 19.5%라고 하거든요. 그래요? 굉장히 높은
뭐 취미에 수치네요. 19.5%가 투표를 그래서 하지 않았다. 네, 사실은 시민권을 누리는 것 전반이 사실 이런 성별 불일치와 이러한 것들로 인해 되게 어려움을 겪게 되는 거죠. 이건 좀 공공시설 이용이나 뭐 학교에서의 교육적 지점이나 이런 부분들도 다 비슷한 측면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공공시설 특히 남녀 따로 돼 있는 그런 화장실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제 네. 대표적이지 않을까. 네. 생각지도 못했던 부분들이 굉장히 많구나. 일단 그런 느낌이 들었고. 네. 이진성 편집장께서는 일단은 저희가 이제 학교 폭력에 대해서도 얘기를 많이 했는데 이제 사실 청소년기에 어떤 학교에서 이제 약자나 혹은 성소수자라고 이제 네. 예측되는 친구들을 어떤 멸칭으로 부르면서 사실 괴롭힌 경험이나 혹은 그걸 목격한 경험은 사실 누구나 있을 거예요. 네. 누구나 있을 것이고 이런 식의 어떤 집단적인 괴롭힘이나 이런 폭언, 뭐 소문내기 같은 것들이 있고 또 제가 다녔던 이제 대학에 레즈비언 인권 모임이 있었는데 해마다 네. 테러가 발생을 했어요. 이제 문화제를 하는데 테러라 그러면 어떻게? 자보 같은 거를 걸어놓으면 그걸 훼손한다던가, 예, 현수막을 훔친다던가, 아니면은 그 모임을 하는 동아리 문 앞에서 통성기도를 한다던가 하는 식으로 굉장히 많은 해마다 그런 식의 어떤 다양한 테러가 발생을 했는데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신분증 제시 같은 경우 문제 예. 때문에 이제 직장을 구할 때도 노동권의 문제와도 이게 이어져서 연결되고. 결국에는 이게 생존권으로 이어지기도 하거든요. 예. 사실 이제 사람이 일을 해야 먹고 살 수가 있는 거고 건데. 사람들이 연결이 돼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우리 사회에서 이런 성별 일치를 너무 중요한 것으로 여기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이제 부합하지 않는 사람들을 너무 자연스럽게 배제하고 이제 소외하면서 이제 밀어내고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일상적으로 이제 시선 같은 것들 길을 걸을 때 내가 보기에 좀 성별이 불일치하거나 모호하거나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집요하게 쳐다보거나 따라가서 물어보거나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따라가서 예, 제가 중학교 때 그 지역에서 처음으로 교복 바지가 여학생이 입을 수 있게 됐는데 제 친구들 중에 머리가 짧고 이런 친구들은 어르신들이 대놓고 이제 따라와서 자네는 여자인가 남자인가 여학생인가 남학생인가 이런 거 물어보고 이런 경우가 많았거든요. 그 생각해보니까 저도 있네요. 이게 의외로 생각을 못하면 사람들이 되게 쉽게 궁금해해요. 네. 그렇군요. 네. 아니 이런 작은 것에서부터 시선 하나에서부터 질문 하나에서부터 네. 어떤 공공기관에서의 자신을 증명하는 일까지 네. 진짜 다양하구나. 생각을 못하고 있었구나. 이런 생각이 좀 드네요. 네. 어쨌든 이들이 가진 차이, 이것이 이들의 결정을 어떻게 문제로 여기는 그런 사회, 또 조직에도 문제가 있다. 이런 지금 지적들이 지금 많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 특히 이번에 이제 국방부에서 이 변이수하사의 수술을 신체 훼손으로 인한 심신 장애로 이제 규정을 하게 되면서 이제 육군에서부터 이제 나가게 된 건데 이런 걸 어떻게 규정하고 그럼 봐야 되는지 지금 법적으로는 그럴 수 있는 툴들이 있나 이런 생각도 좀 들기도 하고요. 일단은 이번에 군에서 이제 애도 의사를 표현했는데 사실 군이 애도만 표할 게 아니라 이 죽음에 대해 좀 책임지고 변화를 만들어 가야 된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고 사실 이미 이러한 좀 트랜스젠더 군인에 대한 인권적 처우를 보장하는 국가들은 굉장히 많이 있어요. 이미 세계보건기구에서도 2018년에 국제질병분류표를 개정해서 좀 이제 정신질환에서의 성주체성 장애 항목을 삭제하고 대신 성건간 하위 분류의 성별 불일치라는 항목을 추가했거든요. 더 이상 이것이 질환으로 여겨지지 않아야 한다라는 이야기를 했었던 것이고 그리고 사실 트랜스젠더 군복무를 허용하는 국가가 이미 20개국 정도 있고 20개국. 영국의 경우에는 또 의료 기준이나 신체 검사, 뭐 부대 배치 이런 것들에서의 차별금지 조항이 굉장히 세세하게 짜여 있다고 해요. 네. 근데 우리 사회에서는 남성의 경우에는 음경이 없으면 신체 검사에도 5급으로 분류하고 여성 군의 경우에는 좀 난소가 없으면 이제 심사나 전역의 대상이 되는 이런 생물학을 중심으로 좀 이런 군대에서의 군인의 그렇군요. 자격을 논하는 문화가 좀 있는, 논하는 좀 기준들이 있는 것 같고
있고 근데 사실은 모두의 성기가 다르게 생겼고 성기라는 것이 군복무의 능력 여부와 무관하듯이 좀 이런 부분들에서 이제는 좀 군대의 기준이 빠르게 바뀌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진성 편집자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예, 일단 저도 이 성별을 상징하는 신체 부위의 유무로 이제 정상성을 판단하고 이거를 전투 능력을 상실했다라고 판단을 한 게 좀 문제적이라고 봤는데 이제 변 전하사 같은 경우는 전차 조종수였는데 여군 중에도 전차 조종수가 있거든요. 본인도 네. 이제 여군으로 복무를 지속하기를 희망을 했고 네. 그런데 이제 이런 전투능력 상실이라는 말은 근거가 좀 빈약하고 저는 이제 어떤 몸을 정상, 비정상 혹은 장애, 불법으로 규정하는가 그 기준 자체의 의문을 이제 제기해야 할 때라고 생각을 해요. 기준 자체. 네, 적절한 몸이나 그렇지 않은 몸의 구분이 어떤 굉장히 정상적인 몸이라는 어떤 환상을 근거로 하는데 사실 우리의 몸이 정말 그렇게 온전하고 뭐 하나 바뀌지 않은 그 자체의 것인가 생각하면 그렇지 않거든요. 당장 네. 이제 치아를 발치하기도 하고 아, 그렇죠. 네, 성형 수술을 하기도 하고 네. 또 살다 보면 이제 뭐 장기를 적출하거나 인공 어떤 아, 그렇죠. 심장 같은 것에 의존하기도 의존하기도 하고, 예, 하고. 굉장히 변화하고 다양한 맥락 속에 있는 것인데 이런 몸들을 두고 볼 때 왜 우리가 이제 오히려 되물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왜 어떤 몸의 변형은 허용이 되고 혹은 심지어 권장이 되는데 어떤 몸의 변형은 어떻게 장애가 되고 불법이 되는가. 예, 이런 문제에 대해서 저는 좀 우리가 질문을 던져봐야 된다고 생각을 네, 합니다. 변형 없이 그럼 과연 살 수 있는가 우리 네. 인간이. 야, 이것도 복잡한 질문을 던져주셨어요. 자, 그런데 지금 이제 댓글들이 이제 막 올라오기 시작하는데, 이주유님께서는 트랜스젠더에게 편견도 서러웠을 텐데 차별까지 자행되면 살아갈 의지가 왠지 꺾일 것 같군요. 라는 의견을 주셨고요. 조혜숙님께서는 나와 다르다고 다수가 아니라고 또 틀린 취급을 하고 차별했던 거 나도 모르게 내가 행할지 모르는 그런 것을 반성하시겠다는 얘기도 있었고요. 또 근데 한 분께서는 싫어하는 사람도 존중받아야 돼, 그런 의사도 존중받아야 되는 거 아닌가요?라고 의견을 보내주셨어요. 네. 이걸 보니까 안 볼 권리라는 표현들을 많이 쓰시잖아요. 네. 이런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런 발언 지금 뭐 비슷한 의견인 것 같아요. 싫어하는 사람의 의견도 존중받아야 되는 거 아니냐? 네. 어떻게 보십니까? 이게 사실 안 볼 권리라는 말 자체가 네. 나와 다르다는 걸 전제로 하고 나는 그 안 볼 대상에 한 번도 속하지 않을 것이다라는 자신감이 있어야 나올 수 있는 말이거든요. 나도 누군가한테는 보기 싫은 대상일 수 있거든요. 그런데 예, 예를 들면은 뭐 나는 짧은 머리 여자가 보기 싫어. 나는 길에서 소리 지르는 아저씨가 보기 싫어라고 해도 우리가 그거를 주장하거나 실현할 수 없거든요. 실현할 수 없죠. 네, 그런데 네. 유독 사회적 약자들에게만 이런 기준이 적용이 돼요. 마치 노키즈존처럼. 노키즈 네, 존처럼. 내가 불편하거나 나의 편의를 위해서 사회의 어떤 구성원들을 보지 않거나 그 사람들의 그 공간에 제약을 할 수 있다는 거. 이게 사실은 전형적인 어떤 약자에 대한 편견이고 그걸 이제 권리라고 오해하는 경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권리로 오해하고 있는 거다. 네. 지금 노키즈존을 얘기하시니까 그래, 우리가 한번 그런 얘기 한 적이 네. 있었죠. 예. 자, 양지혜 활동가께서는 어떻게 보세요? 사실은 성소수자들은 미디어를 통해서만 볼 수 있는 일상과 동떨어진 존재가 아니잖아요. 네. 우린 이미 일상 속에서 많은 성소수자들을 만나고 이들과 관계를 맺고 살아가고 있을 것이고 당신이 차별과 편견을 가질 때 이들이 성소수자인지 알기 더 어려울 뿐이라고 그렇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뭐 퀴어 문화 축제나 이런 다양한 행동들이 성소수자가 존재하고 있음을 그리고 그것을 이제는 묵인해서는 안 됨을 드러내는 행사이라고 생각을 하고 네. 그래서 이 안 볼 권리가 있다는 말이 성소수자는 우리의 일상에 없을 거야라는 어떤 차별적인 인식에서 기인한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그렇군요. 자, 정말 이 트랜스젠더 등 성소수자에 대한 인식이 정말 차이가 많구나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하고 이게 또 세대 간의 차이가 있을까? 뭐 이런 궁금증도 생기고요. 정확한 통계는 없지만 뭐 어떤 흐름 같은 걸 보실 때 아니면 주변에서 보실 때 어떻게 지금 판단을 하고 계십니까? 이런 차이들. 뭐 세대 간일까요? 뭐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어떤 이 혐오와 차별 자체는 좀 세대를 막론하고 존재한다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 방식이 좀 다른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왜냐면 중장년층에 좀
분들의 경우에는 성소수자 자체에 대해 잘 모르고 성소수자는 동성애자라고 생각하시면서 그냥 막연하게 혐오하는 방식들이 있다면 좀 최근에 좀 청년층에서의 트랜스젠더에 대한 논쟁들은 좀 트랜스젠더 자체가 자신의 안전을 위협하는 이질적인 존재로 여겨지는 경우들이 많고 그랬을 때 좀 사실 신자유주의 사회가 뭐 스스로의 생존이나 안전 혹은 다른 이들과 같아지는 걸 굉장히 중요시 여기기 때문에 나와 다른 존재를 받아들이고 차별하지 않는 방법을 배우기 어려운 사회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사실 제도나 공적 절차에서 성원으로서의 권리를 존중받지 못하기 때문에 이들이 되게 이질적이고 위협적인 존재로 인식되는 부분도 크다고 생각을 해요. 네. 신자유주의가 어떻게 보면 좀 동질성을 요구하는 부분이 있다라는 말씀이신데 그러면 성소수자라는 게 동성애자가만 생각한다라고 너무 한계 짓는다라는 얘기를 잠시 해주셨는데 좀 성소수자에 대해 조금 설명을 좀 해주세요. 그러면 여기서. 사실 성소수자라고 하면 뭐 사실 그동안 우리 사회에서 규범으로 되어 왔었던 뭐 이성애나 혹은 뭐 시스젠더 어떤 성별 자신의 지정 성별과 현재 살아가는 성별이 같은 상태 이런 것들이 아닌 좀 다른 성적 지향이나 성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의미하는데요. 그럼 넓은 거예요? 네, 뭐 이런 경우에 단순히 뭐 동성애자가 아니라 뭐 양성애자나 범성애자나 뭐 이런 되게 다양한 성별의 사람들과 사랑하고 관계 맺는 사람들도 좀 성소수자의 부분에 포함이 되고 또 이런 트랜스젠더의 경우에도 뭐 여성 트랜스젠더나 남성 트랜스젠더만이 아니라 그 사이에 어딘가에 있는 뭐 젠더 퀴어나 뭐 젠더 플루이드 뭐 이런 되게 다양한 정체성이 존재해요. 그래서 지금 내가 어떤 성적 소수자가 아니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생각해보면은 한 번쯤 이런 다양한 성적인 규범들에 있어서 내가 어색하거나 낯설거나 어려웠던 경험들이 있으실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저도 좀 성소수자 담론을 접하면서는 정말 내가 완벽하게 시스젠더 헤테로 여성일까? 시스젠더 이성애자 여성일까? 이런 질문들을 많이 하는데 좀 더 많은 분들이 성소수자 문제가 성소수자 그리고 그렇지 않은 사람 이렇게 나뉘어져 있는 게 아니라 섞여 있고 나 역시도 그 고민을 하는 사람임을 좀 인지할 수 있으면 좋겠다. 성 문제에 대해서 사실 굉장히 부정적인 인식들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문제를 대하는 데 있어서 더 어찌 보면은 편견이 더 많이 생길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고요. 네. 자, 어떻게 보십니까? 그 세대 간의 차이가 있나요? 뭐 어떤 차이가 있나요? 인식의 차이가. 양지의 활동가 말씀처럼 이게 세대 간의 차이가 있다기보다는 이제 각자 다른 방식으로 작동을 하는데 예를 들면 작년에 이제 숙명여대에 합격했던 트랜스젠더 여성 수험생의 경우 일부 재학생들의 반발로 이제 입학을 포기하기도 했어요. 이제 아무래도 여성 공간의 안전을 해치는 존재라고 이제 인지를 하게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이 트랜스젠더 당사자에 대한 이해나 이런 게 없다 보니까 그래도 결국에는 여성의 공간에 들어올 수 없다. 약간 이런 식으로 이제 가는 방향들이 있는데 그래도 이제 변화는 이어지고 있어서 이 학생을 지지하는 기록을 담은 우리는 자격 없는 여성들과 세상을 바꾼다라는 책이 출간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또 당연히 남성 사회에서는 남성적이지 않은 이 남성들을 굉장히 뭐 물리적으로나 이렇게 폭력을 휘두르면서 이제 위협하는 이런 식의 배제도 굉장히 많고 그래서 좀 양쪽에 어디에도 좀 속할 수가 없네요. 그렇죠. 예, 그래서 굉장히 다양한 방식으로 요즘에도 미디어가 이제 1인 미디어나 이런 뉴미디어 시대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발달한 상황에서 이 소수자들을 배제하거나 괴롭히는 걸 약간 스포츠로 중계하는 경우도 많고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꼭 젊은 세대라고 해서 다 열려 있고 이렇다고 보기는 어려운데 굉장히 다양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사실 그 이면에는 잘 모르는 게 아닐까. 무엇이 정말 성소수자는 어떤 것인지를 잘 모르고 있는 거 아닐까 하는 그런 생각도 지금 한켠에서는 좀 들기도 하고요. 어쨌든 이제 성인이 돼서는 이걸 밝히지 않을 수가 없을 거고 이제 아까 이제 신분증이라든지 이런 현실적인 문제들과 부딪히게 되는 트랜스젠더의 경우는 여러 가지 현실적 어려움이 이제 있을 것 같은데요. 커밍아웃도 이렇게 하는 경우가 그렇게 많지는 않지 않습니까? 쉽게 하지는 못하죠. 왜냐하면 사회적 편견이 있기 때문에. 이와 관련해서 또 학교 내 환경이나 교육의 문제점을 한번 좀 들여다본다면 지금 뭐 숙명여대 얘기도 해주셨고 그 외에 전에 중고생 때 얘기도 잠시 해주셨는데 어떻게 보세요? 이런 곳에서의 문제점.
네, 물론 저는 뭐 청소년기를 지났다고 해서 커밍아웃이 더 쉬워지거나 이렇다고 생각하지만은 않지만 실제로 청소년기에만 경험하게 되는 어려운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뭐 이를테면 청소년이 주로 생활하는 학교나 가정이라는 환경을 보자면 네. 학교에서는 사실 성소수자에 대한 교육을 하지 않고 있고 네. 2019년경에 대한민국 정부는 성소수자에 대한 교육을 할 계획이 없다라고 유엔 아동권리위원회에서 얘기하기도 했거든요. 그래서 예. 이런 부분에서 여전히 학교가 너무 성소수자 차별적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일상적으로 그들이 경험하는 학교의 현장이 되게 여성과 남성으로 나뉘어져 있잖아요. 그렇죠. 교복도 그렇고 체육 수업에서도 뭐 네. 여자는 피구, 남자는 축구 뭐 이렇게. 그래서 이러한 상황에서 좀 성별 정체성에 맞지 않는 교육을 받아야 하는 부분들이 있고요. 예. 교육권 침해가 있고 화장실이든 탈의실이든 성중립시설의 부재도 있겠죠. 예. 가족의 경우에는 사실은 이 자신이 커밍아웃을 했을 때 언어 신체적인 폭력을 겪는다거나 뭐 경제적 지원이 중단된다거나 이런 일들도 있는 것 같고 무엇보다 청소년의 경우엔 성별정정과 같은 자신이 성소수자로서 필요한 조치들을 하려고 할 때 부모의 동의를 필요로 하는 이 그렇죠. 여건들도 있는 것 같아요. 네. 어쨌든 성별로 딱 구분되어 있기 때문에 그 중립적인 그 중간에 어딘가에 할 수 있는 공간은 아예 없다라는 지금 교육 환경 얘기를 해주셨고 네. 어떻게 보세요? 사실 말씀하신 어떤 이런 성별을 기준으로 이분법적으로 교육하는 거는 사실은 시스젠더 학생들한테도 굉장히 유해한 방식이에요. 그래서 이제 양재 활동가에서 제도적인 부분을 얘기를 해주셨고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청소년의 성 정체성이나 예. 성 지향성 탐구는 마치 한때의 혼란 사춘기의 방황 정도로 인식할 수도 네, 있겠네요. 그렇게 인식하는 경향이 우리나라에는 아직 있습니다. 마치 청소년의 모든 고민은 일시적인 거고, 다시 너네 돌아올 예, 거야. 그땐 다 그래. 예, 나중에 정상화 될 거야라고 이야기하면서 당사자의 고민이나 이런 것들 어떤 일시적인 걸로 가볍게 흘려버리고 이제 존중하지 않는 그런 감성이 사실 우리 모두에게 있죠. 예, 그런 점에 대해서도 좀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네요. 예. 자, 이번에 이 변희수 전하사 사망 이후에 이제 다시 차별금지법 제정의 필요성에 대한 언급들이 이제 보도에서 조금씩 나오고 있는데 법안이 발의는 돼 있지만 논의는 사실 그렇게 지금 뭐 잘 되고 있지 않은 것 같고요. 또 종교계에서는 또 반대를 하고 있고 정치권에서는 아직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양재 활동가께서. 일단은 사실 국회가 정말 부끄러워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해요. 벌써 이제 10여 년 동안 이루어진 이 논의 자체를 국회가 외면하고 있다는 점에 있어서 굉장히 부끄러워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하고 사실 이번에도 몇몇 정치권의 인사들이 추모의 말을 남겼는데 네. 그중에서도 권인숙 의원님께서는 뭔가 지지부진한 차별금지법에 대한 책임감을 느낀다라는 얘기들 해주셨고 근데 그중에서는 또 뭐 김웅 의원님께서는 뭔가 사람이 사람 좋아하는 건 죄가 아니다라고 코멘트를 하셨어요. 근데 이게 사실은 동성애에 대한 코멘트인데 사실 변희수 하사는 트랜스젠더 여성이었기 때문에 전혀 맞지 않는 말을 했던 거죠. 이런 것처럼 사실 국회나 정치권에서도 이 사건을 추모하면서도 이해가 너무나 부족한 상황들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일단 공부가 좀 더 필요하군요. 네. 그런 생각이 드네요. 관련해서 이제 미디어도 사실은 한 역할을 하지 않았을까. 우리 스스로도 좀 저희는 돌아봐야 될 텐데 네. 끝으로 한 말씀씩 해주신다면. 네, 일단은 이제 대중문화나 언론 보도에서 이런 성소수자나 특히 트랜스젠더를 다룰 때 나온 어떤 프레임에 대해서 얘기를 하자면 여자보다 더 여자 같은 혹은 남자보다 더 남자 같은 식으로 이 사람을 결국에는 우리가 우리가 거군요. 인식하는 우리가 허용할 수 있는 정상성의 범주에서만 안전하게 재현하고 그런 사람들만 이제 보여주려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성적으로 과잉된 존재로 그리려다 보니까 남성에서 여성이 된 MTF 트랜스젠더만 굉장히 많이 보여주는 경향도 마찬가지고요. 네. 반대로 여성에서 남성이 된 이제 FTM 트랜스젠더 같은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이제 그 자극적이지 않아서 관심이 덜한 거죠. 네. 보도하거나 그릴 때도 그렇고 그래서 트랜스젠더도 결국에는 이제 다양한 외향이나 성격, 직업, 가치관, 목소리를 가진 존재라서 이 인격과 권리를 지닌 인간을 구경거리로 재현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반성을 해봐야 된다고 저는 지금 생각합니다. 노출되는 것을 볼 때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다. 네. 양재 활동가께서는
맞아요. 저도 비슷한 부분에서 사실 뭐 트랜스젠더 여성은 화장을 하고 원피스를 입고 하이힐을 신을까 이러한 편견들이 있는데 실제로 주변에 살아가는 동료들을 보면 사실 사람마다 너무도 다양하고 다양하죠. 마치 뭐 네. 어떤 사람은 꾸미는 걸 좋아하고 어떤 사람은 그렇지 않은 것처럼 맞아요. 그래서 지금 너무 시스젠더 혹은 이성애자들의 서사만 미디어에서 비춰지는 상황에서 더 많은 이들의 더 다양한 정체성을 가진 이들의 이야기가 좀 들렸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변이수화사를 추모하는 행동, 시민들의 행동이 계속 이어지고 있고 오늘 저녁에도 6시 반 용산국방부 앞에서 좀 계속될 예정이니 많은 분들이 이것에 관심 가져주시고 함께 네. 행동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7047번님께서는 성소수자가 과연 약자가 맞나요? 왜 성소수자의 목소리가 그렇지 않은 다수보다 훨씬 더 크게 느껴진다고 또 적으셨는데. 예. 이질적이어서 그런 거 아닐까요? 아, 소수적이어서 더 그런 것 같아요. 오히려. 네. 그 이제 요즘에 최근에 이제 그런 목소리들이 이제 많아지니까 막 분명히 그렇게 느끼시는 분들도 또 계실 것 같네요. 이주님께서는 마음과 몸이 다르게 태어난 게 뭐 죄는 아니겠죠. 네. 변희섭 씨의 부고에 부모로서 마음이 아프시다고 네, 소수의 인권이 인정받지 못한 게 안타깝다 이렇게 적어주셨습니다. 자, 같이 한번 이 성소수자 문제가 좀 공부가 좀 필요한 게 아닌가. 타인을 알려는 노력이 조금 먼저 전제돼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도 두 분과 이야기를 나누면서 해보게 됩니다. 자, 오늘 주간 똑똑똑 청소년 페미니스트 네트워크 위티의 양재 활동가 개관올레 이진성 편집장과 함께 저희가 청년 여성들의 시각으로 트랜스젠더의 생존권을 한번 다 같이 고민을 해봤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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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